올해 내내 AI가 계속 지속되고 엔비디아 강세가 이어지는 한 주가도 계속 강세를 보일 것으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우리나라 그 소재주는 좀 한동안 멀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국 증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한국 증시에서 좀 가장 주목을 받는 거는 하이닉스 같아요. 네. 하이닉스는 또 이제 역사적 정고점을 넘어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근데 또 이제 최근에 미국 마이크론이 엔비디아의 HBM 그거 네. 공급한다고 밝히면서 하이닉스 주가가 4%대 급락을 하기도 했어요. 급락했어요 이제. 네, 그래서 마이크론의 이번 소식에 뭐 마이크론 포함해서 SK 하이닉스의 주가는 좀 어떻게 보시나요? 이제 우리 그 HBM3 HBM에 대해서 얘가 2012년부터인가 네. 굉장히 애를 많이 썼어요. 얘가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보다 먼저 앞서서 네. 그 중간에 우여곡절 끝에 이제 2020년 되니까 이제 압도적으로 HBM3를 출시를 하면서 엔비디아 납품하면서 삼성전자를 압도하게 된 거죠. 이거 하나로 HBM3로. 그러고 나서 지금 이제 삼성전자도 뒤늦게 열심히 뭐 뒷끝발 내면서 작년에 우리도 엔비디아에 HBM3 납품할 거야 뭐 이렇게 됐는데 그 당시에 이제 마이크론이 저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는 소비 전력도 30% 적고 성능도 10% 이상 뛰어난 HBM3를 엔비디아에 납품할 거야 이런 말을 했어. 근데 시장에서는 약간 시큰둥하고 반신반의했거든요. 네. 그 결과가 지금 나온 거거든요. 이제 고대역폭 메모리 HBM 투자에 뒤졌던 마이크론이 이제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겠다 이렇게 발표하면서 하이닉스가 4% 급락하기도 했어요. 그 지난주 금요일 날 엔비디아가 4% 오르면서 오늘 하이닉스 5% 이상 상승. 와 하이닉스가 그죠? 제가 작년에 하반기 내내 여기 출연하면서 하이닉스 사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렸었거든요. 네. 삼성전자는 아니다. 하이닉스 사야 된다. 네. 삼성전자는 반도체 업황보다 환율에 우리나라 그 환율에 더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하이닉스를 사야 된다는데 그때 산 우리 그 수강생들 하이닉스 수익률이 지금 40%. 와. 예. 제가 하이닉스는 계속 올해 2024년 내내 가져가야 된다고 계속 강조를 드렸던 거거든요. 네. 당연히 옹달 출연에서도 여러 번 말씀드렸었죠. 네. 그래서 지금 뭐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김용훈 대표님 말씀을 이렇게 곰곰이 들어보면 네. 사라고 한 시점에서 한 1년? 좀 길게 보면 한 1년 정도 두고 보면 한 30-40%씩은 오르는 것 같아요. 네. 굉장하죠. 네. 네. 계속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래서 이제 마이크론이 이제 우리도 엔비디아에 HBM3를 납품할 거야 이러니까 이제 그게 HBM3E에서 단수가 있나 봐요. 8단, 16단, 20 뭐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단수가 있나 봐요. 그래서 네. 8단을 납품하기로 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경쟁적으로 저기서 이제 하이닉스에서 얼마 전에 이제 하이닉스에서도 우리는 16단을 납품할 거야. 뭐 이렇게 또 발표도 하고 삼성전자에서 우리 12단을 납품할 거야. 뭐 이렇게 얘기를 계속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마이크론 입장에서는 이제 미국 정부의 보조금도 받을 수 있고 그다음 같은 미국 내 기업들끼리 밀어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엔비디아에 납품하는 게 좀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는 이제 시장 점유율 면에서 염려할 수준은 아닌 것 같고 왜냐하면 수요가 너무 폭발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HBM 시장 점유율이 지금 2024년 전망이 SK하이닉스가 47에서 49% 전망되고 삼성전자 역시 47에서 49% 전망되는데 마이크론이 3에서 5% 정도 예상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닌 거야. 시장이 성장하지 않은 단계에서 새로운 후발업체가 치고 들어오면 뺏기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그거 아니라는 거지. 막 늘어나고 있는 중간에 조금 띄워주는 거지. 네. 마이크론 너도 이거 한 3에서 5% 먹어. 네. 하지만 우리 먹을 거 더 늘어나고 있어. 막 이런 게 되는 거니까 SK 하이닉스 주가에는 전혀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고요. 네. 앞으로도 계속 좋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하이닉스는 뭐 제가 볼 때는 예전에 제가 반도체 대세 상승기가 2016년인가 한번 왔었거든요. 그때 하이닉스가 100% 이상 오르는 거 본 적 있거든요. 삼성전자도 뭐 많이 올랐지만 하이닉스가 100% 이상 올랐기 때문에 올해도 뭐 지금 얼마나 오를지 알 수 없죠. 얘도 AI의 가장 큰 수혜주잖아요. 네. HBM3를 납품 계속 하니까. 네. 삼성전자는 HBM3만 납품하는 게 아니고 핸드폰도 만들어 팔고 많잖아 이게요.
그러니까 영향이 조금 더 하이닉스보다 영향이 적겠지. HBM3 판매가. 근데 하이닉스는 아니죠. 영향이 그러니까 우리 주가로 따진다면 당연히 하이닉스가 훨씬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해 내내 AI가 계속 지속되고 엔비디아 강세가 이어지는 한 하이닉스 주가도 계속 강세를 보일 것으로 그렇게 예상됩니다. 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 정부의 움직임인데 정부가 한국 증시 저평가 문제 해소를 위한 밸류업 프로그램 발표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 PBR주 소위 예, 예. 꿈틀꿈틀 거리는데 그 앞으로는 어떻게 될 거라고 보세요? 이게요. 저 밸류 프로그램 뭐래 가지고 정부에서 그걸 발표를 했어요. 그 내용을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정부가 발표한 밸류 프로그램에서 이제 상장사가 최소 연 1회 기업 가치 재고 및 계획을 공시하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를 시행한 기업에게 세제 지원 혜택을 주는 것을 골자로 한 건데 이걸 보고 기업들이 뭐 주저하는 정책을 펼칠 것 같지는 않고요. 이거는 그냥 제가 볼 때는 그냥 강제 규정으로 나오는 것 같고 그거 말고 이제 금융당국이 코리아 밸류업 지수를 올리기 위해서 ETF를 연내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거든요. 그 코리아 밸류업 지수 ETF 뭐 이런 게 되겠죠 이제. 그러면 주가 그 PBR 주가 순자산 비율이 낮은 저 PBR주 주당 순위 주가 이익 비율이 낮은 저 퍼주 그다음에 ROE 뭐 이런 것들이 높은 그런 기업들을 그 ETF에 편입을 하게 되고 그럼 거기에 ETF가 만들어져서 이 종목들을 편입하게 되면 당연히 올라가게 될 거잖아요. 그러겠네요. 여기까지는 그냥 그러려니 해. 근데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자고요. 네. 지금은 네. 성장주 투자 시대지 가치 투자 시대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이건 어쩔 수 없이 가치 투자로 각오로 되돌아가는 그 제도라고도 할 수 없는 그냥 좀 심한 말로 약간 쓰레기 같은 그런 정책이 얘가 너무 무지해 얘가. 막 제가 흥분을 안 할 수가 없어 얘가. 생각을 해보죠. 우리나라는 투자금이 제한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쪽으로 자금이 몰리면 기술주들이 못 갈 확률이 많아요. 근데 지금 여기 저 PBR주라고 나와 있는 그런 기업들이 봐요. 금융주, 그다음에 지주사, 그다음에 공기업. 맞아요. 이것들은 정확히 말하면 주가가 안 올라도 문제가 없는 기업들이야. 네. 돈이 현금이 넘쳐나니까 돈 장사하는 곳이니까 대부분. 네. 근데 돈이 필요하고 주가가 올라가야지 그 올라간 주식을 팔아서 기술에 새로운 기술 투자할 기술주들은 주가가 안 오르게 되는 그런 이상한 일이 결과가 나오는 거죠. 시장에 맡겨야 될 것을 이상하게 이런 정책을 펴면서 이게 무슨 주가 밸류업이라는 이름만 그럴듯한데 정말로 금감원장 만나고 싶다니까요. 정말 이런 정책을 어떻게 펼 수 있냐고 말하고 싶다니까 대놓고. 일본 사례를 봐가지고 일본의 성공 사례를 적용했다 뭐 이러던데요. 일본하고 우리나라하고 전혀 다르죠. 경제 구조가 다르고 걔들은 우리나라보다 그 시장 규모나 이런 것들도 굉장히 6배인가 7배가 높잖아요. 일본하고 따라하면 안 돼요 이거는. 우리나라는 기술주의가 돈이 몰리고 기술주의 주가가 오르게끔 투자를 시장을 그게 해야 되지. 어떻게 주가를 올리는 방법은 외국인 투자금이 들어오게끔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외국인 투자금이 들어와서 우리나라 주식을 사게끔 만드는데 그러면 MSCI 지수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는 거를 총력적으로 밀어붙여야 된다고요. MSCI 지수 선진국 지수에 편입되면 예를 들면 그 캐나다가 우리나라랑 GDP 규모가 비슷해요. 네. 그러면 MSCI 지수의 총 비중이 2.8%인가 그래요. 얘가 캐나다가 우리나라는 0.9%인가 그래요. 우리나라가 선진국 지수에 편입된다면 전 세계에 있는 그 자산 운용사들이 우리나라 지수를 2.8%까지 추가로 매수해야 된단 말이야. 3배는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코스피 그냥 가만 내버려둬도 5천 간다고요. 그러겠네요. 그럼 대형주가 올라가면 중성주 따라 올라가게끔 돼 있거든요 이게. 그런데 머리를 써야 되는데 전혀 좀 이거는 제가 볼 때 좀 악수 같아요. 악수. 잘못된 정책이다. 미처 생각 못한 거지. 자금들이 은행주 올라가서 은행주는 원래 돈이 많은 기업이라니까 돈이 주가가 안 올라가도 별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배당을 많이 하게 해서 그러면 외국인 자금이 은행주를 살 거야. 그것까지 좋다는 거야. 근데 기술주들의 주가가 내려간다는 거지. 기술주들은 돈이 더 필요한데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가야 되는데 추가로 더 가치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가치 투자 시대가 아닌데
좀 이게 과거로 되돌아가는 좀 잘못된 정책이지 않냐. 뭐 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약간 흥분했는데 뭐 생각하면 좀 화가 납니다. 예, 고문은 좀 잘못된 것 같아요. 또 그렇게도 볼 수 있겠네요. 또 이런 말씀, 이런 각도로 보시는 분은 또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한 분은 또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긴 해요. 이쪽으로 이제 돈이 몰리면 기술주들이 빠질 거다. 그럼 그 틈을 이용해서 기술주로 우선 사라. 아니, 돈이 이쪽으로 들어오면 한동안 많이 내릴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러면 글쎄요, 뭐 살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막 시간이 ETF도 만든다고 그러고 막 그러는데 음, ETF도 만들고 그러면 그러니까요. ETF가 자동으로 편입하는 거거든요, 얘가요. 그럼 ETF 그걸 편입을 하려면 기술주를 팔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기술주가 빠지는 건데 그거를 빠진 틈을 타서 주식은 미래를 보고 하는 거니까 기술주를 사라고 하셨는데 이게 올라가는 거는 또 한참 걸릴 수 있겠네요. 예, 그 주가를 보는 거고 이제 저는 우리 산업적으로 볼 때도 이런 정책을 피우면 안 된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예. 네, 대표님 감사합니다. 되게 일리 있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대표님 그러면 현재 한 1억 원 정도 있으면 어떻게 포트폴리오를 꾸리면 좋을까요? 예, 뭐 최근 뭐 미국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 출연할 때보다 누차 말씀드렸어요. 미국 증시를 50% 또는 60% 보유해야 된다. 그 말씀 드리고 나서도 계속 올랐어요, 얘가요. 맞아요. 그때 제가 지난번에 이제 말씀드렸던 게 뭐 엔비디아도 얘기했고 테슬라도 얘기했고 지수 ETF, S&P 500을 추정하는 ETF, 이브나 부 뭐 이런 것들 얘기했고 그다음에 나스닥 100을 추정하는 ETF QQQ 이런 것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만약 그때 샀더라면 지금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계속 30-40% 오른 것 같아요. 사상 최고치를 경신 중에 있으니까. 네. 그럼 지금 시점에서 만약에 1억 원 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당연히 한 60% 정도는 미국 주식에 투자를 해야 되고요. 이제 엔비디아는 너무 많이 사면 안 되겠죠. 너무 많이 사면 안 될 것 같고 엔비디아 후발 업종 뭐 AMD라든지 뭐 이런 것들 좀 ARM, ARM이나 뭐 AMD나 이런 종목 좀 관심을 가질 것 같고 인텔 종목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엔비디아는 뭐 내가 사고 싶은 투자금에 조금만 3분의 1만 사시기를 바라고요. 나중에 조정 나오거나 기간 조정이든 가격 조정 나오면 좀 더 사기로 하고 현금을 좀 갖고 있으면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은 그 나스닥 100 ETF인 QQQ 요거 지금 투자하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계속 상승할 걸로 보여지고 있으니까요. 그다음에 이제 나머지 40% 갖고 우리나라 주식을 산다면 SK하이닉스 한 30% 3분의 1 정도 사고 그다음에 SK하이닉스하고 반도체 장비주에 한 3분의 1 정도 사면 좋을 것 같고요. 그동안 많이 하락했다가 요즘 오늘 막 반짝하게 강세가 보이던데 로봇 관련주 요거 관심을 갖고 오늘 새롭게 말씀드리는 건 이제 그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2차 전지요. 2차 전지 완성 와. 배터리 업체, 네. 셀 업체 이런 종목에 관심을 좀 가져야 될 것 같고 2차 전지 관련 업종 중에 이제 그 양극재 관련주, 소재주, 에코프로인, 포스코 퓨처 이런 것들은 좀 한동안 좀 사면 안 될 것 같고요. 지난주에 좀 올랐는데 왜 올랐나 했더니만 리튬 가격이 하락하다가 저점 찍고 살짝 반등했다는 거야. 네. 근데 이 리튬 가격이 올라가려면 미국 경기가 중국 경기가 살아나야 돼요. 중국 경기가 살아나서 중국의 전기차 업체들이 굉장히 다시 생산을 시작해야지 리튬이 부족해지고 리튬 가격이 올라가야지 과거의 영광을 되찾을 수 있어요. 거푸나 뭐 100만 넘어갈 수 있는데 그건 제가 볼 때 뭐 그런 영광은 5년 또는 10년 안에 오기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이 커지는 건 안 돼요? 그거랑 또 리튬 가격은 좀 다른 거죠. 리튬 가격이 안 올라간다는 거지. 점차적으로 올라갈지 모르지만 지금 중국에 있는 그 리튬 가격이 올라가야 되는데 리튬 가격이 올라가는 데는 한계가 있는 거고 이걸 무기화할까봐 미국에서도 또 테슬라에서도 리튬 정제소를 따로 건설하고 막 그랬었어요. 네. 막 그러고 있으니까 그 좀 다른 관점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그 소재주는 좀 한동안 좀 멀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셀은 왜 괜찮은 거예요, 상대적으로? 지금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에서는 올 8월인가 6월인가부터 그 4680 배터리 테슬라에 납품한다고 했고요. 근데 여기저기 오송 공장도 그렇고 애리조나 공장에서도 그렇고 그 4680 배터리를 만든다 그러고 테슬라 매출은 어차피 전기차는 계속 올라갈 거니까 그다음 테슬라만 전기차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 대부분의 그 내연기관 차량들이 전기차를 생산하고 있거든요. 네. 뭐 그러니까 당연히 배터리는 올라갈 거고 더군다나 4680 배터리를 만든다고 하니까
LG에너지솔루션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될 좋을 타이밍인 것 같아요. 지금 바닥에서 놀리고 있거든요. 네. 그다음 삼성 SDI는 이제 얼마 전에 전고체 배터리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러니까 삼성 SDI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대표님 오늘 너무 중요한 인사이트들 미국 주식, 한국 주식 통틀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 위 질문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꼭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옹달 책방 구독자 및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의 사랑 덕분에 제가 옹달 책방에 또 출연하게 됐는데요. 앞으로도 저도 좀 많이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다음에 뭐 간단하게 이제 저희 학원 홍보를 살짝 하자면 3월에 이제 경매 강좌를 개설했거든요. 그 3월 7일부터인가 목요일 경매 강좌를 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3월이 아니더라도 좀 저희 학원 홈페이지에 오셔서 관심 좀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그다음에 저희 이제 제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이 워렌 TV가 있는데 여러분들 덕분에 구독자가 늘었어요. 뭐 많지는 않지만 그런데 아직도 많은 분이 오시지 않으셨으니까 여러분들 덕분에 조금씩 늘고 있는데 한번 방문하셔서 하시면 제가 거의 하루에 한 번 정도 이제 김원장 인사이트라 해서 제가 이제 보는 시장에 대한 얘기를 계속 올리고 있으니까 거기서 언급한 종목들이 또 계속 상승하기도 하고 뭐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워렌 TV 좀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옹달책방 시청자 여러분들 성공 투자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워렌TV의 김영웅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